마켓 무버입니다. 자칭 크립토 프레지던트, 암호화폐 대통령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재당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인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도 역대 최대치를 재경신하면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어느덧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 순위 9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알트코인들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 같은 코인들의 시세도 함께 오르고 있고요. 특히 도지코인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당선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또 집중하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죠. 급등세를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 업계 전반적으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의 일거래 대금도 4배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3월에 2조 원 수준이었는데 4배나 급증해서 현재 8조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지갑을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지난 7월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직접 연사로 올라서면서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국가 차원에서 매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공약이 예상되고 있을까요? 일단 가상자산 관련해서 주요 공약으로 게리 겐슬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을 해임할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죠. 적극적으로 규제 정책을 펼쳐왔는데 트럼프가 게리 겐슬러를 해고하게 된다면 대폭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코인 업계에는 큰 호재입니다. 특히 코인 업계에서는 게리 겐슬러의 코인 규제 정책이 시장의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해서 알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새로운 SEC 위원장이 선임되게 된다면 알트코인의 가격 상승세에 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략적인 국가 비트코인 비축을 위해서 가상자산을 육성하고 대통령 산하 비트코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라는 공약을 제시했고요. 중앙은행을 주도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취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트럼프가 약속했던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규제의 철폐입니다. 이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는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자산의 거래를 금지하는 그런 규제인데요. 이 규제가 철폐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가상자산이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로 실행이 될지 여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에는 또 주의하시면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주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경신한 기업들도 많은 상황인데 더 간다 혹은 약간 멈춰설 것이다. 이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네, 저도 더 간다지만 이미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아직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갖자. 네, 그런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가긴 하겠지만은 덜 올라간 기업들이 앞으로 더 치고 올라올 거다. 지금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그러한 장세이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기업들이 더 앞으로는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더 간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변압기라든가 송배전망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도 지금 이제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지금 인프라가 제대로 잘 안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좀 더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시장 쪽에서도 변압기라든가 송배전망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 보게 되자면 지금 현재 뭐 원전도 많이 좀 원전에 대한 이슈들도 불가리아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체코 얘기도 좀 나왔지만 그 정도로 전력 수요에 대한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니즈는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송배전망에 대한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쪽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설치는 다 되어 있고 발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송배전망이라든가 변압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에게 지금 이제 공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분명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어느 정도 이런 쇼티지 현상이 2026년, 27년까지도 간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앞으로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오늘도 뭐 주가가 강하게 좀 반등을 좀 주었습니다. LS라든가 LS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뭐 일진전기, 뭐 재룡전기, 뭐 그리고 거기에도 뭐 신일전기 여러 회사들의 움직임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뭐 대한전선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관련 종목들이 뭐 당분간 좀 쉬어갈 수는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 베이스는 상승 쪽에 좀 베팅을 두고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탑픽 종목 있으신가요? 왜냐하면은 네네. 계속 가더라도 뭐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은 탑픽 종목으로 보시는 기업이 있으실까 궁금해요. 여기서는 이전에 HD 현대일렉트릭 가지고 나오셨고 LS일렉트릭도 가지고 나오셨고. 네, 그렇죠. 네네. 저는 아직까지도 뭐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미국 쪽에 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트럼프가 뭐 당선이 되었지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계속해서 이제 관세 부분입니다. 관세를 올리겠다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미국에 생산 기지가 있다 보면 그 관세에서 좀 탈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HD 현대일렉트릭을 여러 번 가지고 나오셨고 그때 네네. 주가가 엄청나게 좀 조정을 받을 때였는데 박수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시길래 대표님 괜찮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주가가 50% 이상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종목 그리고 실적 잘 나오는 업종을 보고 계시니까 전력주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뭐 거의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박성식 파트너님은요? 네, 일단 뭐 아직까지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그리고 이제 AI 혁명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이제 수요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해외에서 이 국산 변압기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기술력과 효율성, 생산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러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뭐 가장 많이 이제 변압기를 이제 수출한 국가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의 올해에만 2억 2,300만 달러 규모로 총 수출액의 한 33%에 육박할 정도로 수출을 하였고요. 그 다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따라서 한 2억 300만 달러 정도, 30% 정도 수출량을 이제 확보를 하면서 이제 진출을 한 상황이고, 또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씩 매출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거의 이제 우리 국산 변압기를 이제 사들이지 않았던 노르웨이나 이제 핀란드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올해 한 6천만 달러 이상 지금 사들인 상황이고요. 또 이제 유럽에서 국산을 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국도 전년 3,500만 달러보다 조금 더 늘어난 5,100만 달러 규모로 조금 이제 수출이 더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조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좀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로 좀 단일성으로 좀 많이 수출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미국 쪽의 수출량이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많이 부각받았던 종목들은 올해까지 조금 그 강세를 좀 이어가다가 내년도는 조금 꺾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쪽에서 그렇게 꺾인다라는 그 데이터가 나왔나요? 이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관세 장벽을 조금 더 이제 올리게 된다면 관세. 그래도 조금 줄어들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도 수출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많이 나갔지만 네옴시티 프로젝트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채워졌다면 그게 좀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보았을 때 조금 이제 제한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왜냐면 이제 지금 현재 주도주보다는 이제 후발로 올라가는 실적 좋은 전력 기자재 쪽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주목을 받았던 종목보다는 아직 주목을 받지 못했던 기자재 쪽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만 두 분의 의견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력주, 특히나 오늘 시장에선 변압기 쪽이 꽤나 강력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미국 정부가 새롭게 들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쪽으로 다시 한번 투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미국 내에 있는 전력망은 굉장히 노후된 상황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구조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